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네, 과장님, 요즘 전화상으로의 보호자분들이 교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병원이 교배를 하는 병원은 아닌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일단은 저희 병원이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고양이, 강아지들이 임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적어도 12개월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발정은 사실 한 6개월령 전후에 오잖아요. 근데 아기들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임신해야지 튼튼하게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령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언제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조금 다른데, 강아지는 생리 시작하고 한 11일에서 13일경에 고양이들은 한 5일 뒤부터 교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은 보통 교배 시기를 보호자분들이 다 아세요.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엄청 울고 기겨대고 하니까 무조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생리 전이 아니라 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배란이 일어난 뒤 아닌가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생리는 보통 배란을 하고 난 다음에 착상이 안 되면은 그 두꺼워졌던 자궁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의 생리는 그 착상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궁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피가 배어 나오는 걸 생리혈이라고 불러요.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생리는 양이 되게 적잖아요. 사람에 비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사랑을 나누기 좋은 것은 보통 남자아이들의 집입니다. 이게 남자아이들이 만약에 여자아이들의 집으로 가잖아요. 애들이 쩍을 못 써요. 그래서 구애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편한 장소에 여자아이를 데려가시고요. 거기에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면 좋겠죠. 그러면은 임신을 했다라고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고양이들은 좀 잘 알아볼 때가 있는데요. 이게 다시 발정이 금방 와요. 교배를 하고 난 다음에 3일에서 6일 있다가 다시 발정이 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착상이 안 된 거겠죠. 임신이 안 된 거일 테니까 다시 교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아지들은 고양이에 비해서 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가지고, 물론 유선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혹은 아이의 배가 불러온다던가 하는 것으로 뭐 어느 정도 뭐 유추는 할 수는 있겠죠. 대부분은 한 교배 후 28일경에 뭐 초음파를 대보거나 해서도 아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정확한 거는 한 55일경에 엑스레이 찍어가서 산자수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람처럼 알 수 있는 그런 키트 같은 건 따로 없나요? 키트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키트를 찍는 시점이 한 28일 정도 되어서 이제 찍는 키트여서 그 정도면 초음파를 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초음파 찍을 건데 엑스레이는 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산자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산자수가 보통 하나, 뭐 많아도 둘, 셋이면 와 정말 많다 이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다태동물이기 때문에 산자수가 많아요. 근데 출산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사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난사인지 아닌지도 애매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최악의 경우는 출산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 제일 최악이겠죠. 그래서 산자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음파로 우리 아이들 남녀 그 성별을 구별할 수 있나요? 구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나 고양이는 그 생후에도 한 2개월령까지 수의사들도 구분이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워낙에 생식기가 조그마니까. 그래서 초음파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임신 초기에 안정이라는 걸 시켜야 되나요? 안정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보통 교배하고 난 다음에 7일 정도 동안에는 안정기라고 보시고 스트레스를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용, 목욕, 산책, 여행 혹은 환경이 크게 바뀐다거나 진료도 오시지 마시고요. 7일 동안 집에서 얌전히 있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안정을 잘 취하지 않으면은 애들도 유산 같은 걸 하나요? 안정을 취해도 유산을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태아 흡수가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예, 뭐 하혈을 하면은 뭐 병원에 가보시고 이러셔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 없이도 자연스럽게 태아 흡수가 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량이들도 입덧이라는 걸 하나요? 교배 후 20에서 25일경 되면은 아이들의 식욕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애기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너무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간식 막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아이들이 오히려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네. 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영양 불균형이 오니까 태아나 산모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 먹던 사료를 좀 더 맛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뭐 조금 더 데워서 주신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하시는 건 좋으신데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이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임신 중일 때 먹이는 사료도 따로 있겠네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막 PD라고 임신 전용 사료라고 해서 나온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강아지에서는 스타터,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는 마더앤 베이비캣이라고 맞아요. 하는 사료죠. 그런 사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료들은 물론 출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까지도 먹이는 사료기는 한데 출산 전부터도 먹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제를 따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강아지든 고양이들 잘 챙겨 먹이시는 건 전 늘 권유를 드려요. 단 그 칼슘 영양제 보호자님들이 출산 전부터 먹여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먹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간략하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칼슘 혈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칼슘 급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혹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는 반드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임신은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역시 자녀 계획은 예,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 오늘 출산 그리고 출산 후 관리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와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다 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일반적인 출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난산으로 들어가면 진짜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한 3부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예, 여러분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